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많이 들어보셨죠? 건폐율과 용적률.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할 때 꼭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물을 받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꼭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플을 보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이 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층별로 나와 있고 그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된다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물에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할 건데,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정된 땅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한정된 땅에서 건물을 가능하면 높게 짓고 싶고 크게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사람이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건축법에서 정해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건물들이 기본적인 그 당시의 건축법에 해당하는 법이 테두리 안에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장 건물을 짓고 건물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거고요. 그게 어떻게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 개념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띄워 드릴게요. 보시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대지에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 이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건폐율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은 대지에 총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의 합. 지하 발코니는 용적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그림을 뭐 설명해 드릴게요. 건폐율이 60%라는 게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죠. 건폐율이 60%일 때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그 대지 면적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럼 건축 면적은 100제곱미터의 60%니까 60제곱미터만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면적에.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부동산을 볼 때 평을 많이 쓰잖아요. 평. 그쵸? 요것도 하나 저 짚고 갈게요. 평을 많이 쓰는데 보통 원래는 이제 제곱미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는 평으로 바꿔서 단위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3.3으로 나누면 돼요. 왜냐면 3.3제곱미터는 한 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제곱미터를 한 평으로 단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0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대략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어디 어플을 보더라도 아니면 뭐 인터넷 사이트를 보더라도 면적의 대부분은 이렇게 제곱미터로 나오거든요. 평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곱미터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평으로 계산하면 3.3으로 나누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면 대지 제곱미터 있잖아요. 제곱미터를 곱하기 0.3을 하면 대략적인 평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는 0.3 곱하면 어떻게 되죠? 30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략 30평 정도 되는 거고, 일단은 그거를 알고 계시면 다음에 단위한산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 나오면 곱하기 0.3을 한다. 그럼 대략적인 평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건축 면적, 건폐율 60%. 자,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니까 60%는 어떻게 될까요? 네, 6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 60%라는 걸 가정하면 건축 면적 60제곱미터밖에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건축 면적을 100제곱미터 몇 가지 지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50제곱미터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폐율이 80%라고 그러면 8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러면 여러분, 건물은 내 한정된 땅이잖아요. 이 건폐율을 하나의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단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층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더 큰 건물을 짓고 싶어도 이 건축법,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살려는 땅이, 속성이 건폐율이 60%인 땅이면 여러분들은 60% 안에서 건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건폐율이 생겼냐면 그 땅에서 건물을 빼곡하게 지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옆에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보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끼리 붙어 있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그 당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건축법을 따라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건폐율은 뭐다? 한 대지 면적에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최대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60%면 6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예를 들었을 때 50%면 50제곱미터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80%면 8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여러분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맞아요. 건폐율은 무조건 큰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해진 땅에서 큰 건축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넓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당연히 넓은 게 좋은 거고요.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면요. 용적률. 자, 아까 용적률의 뜻이 뭐였어요? 대지의 총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 합이라고 그랬죠. 층층이 쌓였을 때 용적률이 만약에 200%인 거예요. 그래 보시면 200%일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0제곱미터면 용적률 200%면 100제곱미터 곱하기 200 하면 얼마나 되죠? 200% 하면은 곱하기 2 하면 200제곱미터까지 그 땅에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제곱미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의 건폐율이 그 한 층에 50m 제곱미터를 만약에 지었다고 가정을 하면 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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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제곱미터를 4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건폐율은 한 층에 지을 수 있는 최대치의 건물의 그 사이즈고, 용적률은 최대로 다 합쳤을 때의 합이 용적률인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에서 자,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보시면 지하 발코니는 용적률도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쵸? 지하층이 여기 있어요. 지하층이 예를 들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의 용적률 200%일 때 총 1층, 2층, 3, 4층 50제곱미터면 총 20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하에 또 50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총 합계가 250제곱미터가 되면 용적률이 250%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하는 용적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건물들 보면 지하에 더 큰 땅을 더 파가지고 그 지하에 시설들을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도 만들기도 하고. 왜냐면 용적률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주 좋잖아요. 지하에 깊게 파가지고 더 용적률을 제어해야 되니까 더 많은 거를 시설물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지하를 하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토목공사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땅 파는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사업성을 잘 따져봐가지고 이런 거를 따져서 지하를 얼마만큼 팔지, 지하 1층까지만 팔지, 지하 2층까지 팔지, 지하 3층까지 팔지, 아니면 지하를 안 팔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땅값이 비싼 땅일수록, 그럼 여러분, 땅값이 비싼 땅일수록 지하를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요? 그쵸? 땅값이 비쌀수록 지하를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똑같은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땅이. 근데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A라는 곳은 땅값이 비싸. B라는 곳은 땅값이 A보다는 훨씬 싸. 근데 건축비는 비슷해. 그쵸? 그러면 비싼 땅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비싼 땅값인 곳에는 대부분 지하를 많이 파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왜냐면 건축비보다는 땅값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건축비는 땅값 싼 곳이나 비싼 곳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어떤 건물을 짓냐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는 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땅값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값은 A가 너무 비싸. 한 3, 4배이 더 비싸. 그러면 이걸 활용하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다는 건 그만한 그 건물의 가치가 효용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비싼 땅일수록 또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받았어요. 건물을 받고 건물을 투자할 만한 매물을 받았을 때 건폐율이 기본적인 그 땅이 갖고 속성에 대해서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예요. 그러면 내가 매물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은다고. 근데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인데 내가 받은 매물은 건폐율이 80%예요. 그럼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내가 20%의 이득을 받은 거예요. 80%라고 가정했을 때.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도 200%인데 내가 지금 살려는 건물을 매물을 받았는데 용적률이 250%가 돼서 50%가 이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반대로 내가 살려는 건물이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 60%가 안 돼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예를 들었을 때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적률도 200%가 돼야 되는데 1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건물들은 내가 다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땅값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 지어질 때 이게 한계 효용의 가치가 탁 뛰어들 수 있는 건물이었을 때는 아주 좋은 거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땅값도 비싸고 다른 데보다 땅값도 비싸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손해를 많이 봤어. 이거는 내가 했을 때 따로 디벨롭을 해야 돼. 다시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땅값하고 이 건물의 가격이랑 합쳐봤을 때 내가 다른 곳을 살 거라고 가정해서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건물을 다 질 수도 있잖아요. 건물 놓아야 된다고 그럴 때 다시 지어질 때 그 땅의 속성에 맞춰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속성이 건폐율이 작으면 좋은 거고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폐율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랬죠. 용적률도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의 땅의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배울 거지만 그 땅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큰 땅들이 가격도 평당가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한 거고 이걸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폐율과 용적률 기본적인 사항을 알면서 건물 투자를 하지만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한계 효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 건폐율이 이득 있고 용적률이 이득인 거는 좋다 안 좋다? 좋은 거다. 손해보는 것들은 반대로 땅값이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땅값도 비싼데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가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내 돈이 그만큼 더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잘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하와 발코니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사려고 매물을 받았는데 지하가 쓰임새가 너무 높기도 하고 발코니 부분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은 또 나에게 주는 플러스 알파 혜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